자, 봅시다. 오늘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건데요. 연립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문자가 하나인 어떠한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먼저 1차식을 먼저 유도를 한 다음에 그 1차식을 가지고서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작업을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은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보고서 두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문자가 이제 두 개인 어떤 1차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돼서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죠. 이 1차식을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를 줄인다. 문자가 하나인 어떤 2차 방정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y는 1-2x로 나타낸 다음에 이 식을 요 2차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문자가 하나인 어떤 2차 방정식이 유도되겠죠? 그 2차 방정식을 푼 다음에 다시 그 x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y값도 구하시면 됩니다. y 대신에 1-2x를 대입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5x제곱에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1, 5에 그 다음에 2, 6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는 여기다 주면 되죠. 자, 그러면 x-2 곱하기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죠. 자, 이때 이 x값을 다시 요 1차식에다 대입을 해서 y값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y는 뭐가 돼요? 이때 x가 2일 때는 이 대입하시면은 y는 마이너스 3 되고, 이때는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일 때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뭐 됩니까? 5분의 17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두 개의 근은 2,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분의 6, 5분의 7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때 x 값과 y 값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때는 두 개를 더하시면은 5분의 11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으로 될 수 있는 값은 5분의 1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실근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이 오직 한 쌍만 존재하도록 하는 그러한 k값을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을 가겠죠. 아까랑 똑같이 y 대신에 k-2x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y가 지금 k-2x고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뭐 나옵니까? x제곱 더하기 k-2x의 제곱은 5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이제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면 그 각값을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y값도 두 개가 나올 거고, 그럼 해가 이제 두 쌍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오직 한 쌍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오직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판별식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하시면 5x제곱에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판별식 구하시면 4k제곱에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25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따라서 k제곱은 얼마? 25. 따라서 k는 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5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따라서 k값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25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가 생각나? 원이 생각나겠죠? 그럼 기하로 생각한다면 이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겠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오직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하고 저 직선하고 교점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럼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이 루트 5네요. 그죠? 저 직선하고 교점이 하나 나오려면 저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어떤 직선이 교점에 한 개가 생기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접하면 되겠죠. 그럼 조건은 뭐겠어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0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뭐 나와요? 루트 5분의
절대값 k 나오죠. 걔가 원의 반지름 루트 5랑 같다 하면 k의 절대값은 5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앞에서의 유형은 이제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진 연립 이차방정식입니다. 그때는 1차식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하나를 줄이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2차식이 두 개인 거예요. 2차식이 두 개가 주어진 어떤 연립 이차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요 놈의 상수항이 0이에요. 그러면 상수항이 0인 저 2차 방정식을 잘 공략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두 개 만든 다음에 걔를 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2x-y에 x-2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랑 동시관계예요? 2x-y가 0이던가 또는 x-2y가 0이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만약에 첫 번째 얘가 0일 때, 즉 y가 2x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0일 때, 즉 x가 2y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결과적으로 이 조건과 밑에 있는 요 2차식 조건을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얘는 마찬가지로 1차식과 2차식이 주었으니까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2x제곱 더하기 뭐예요? 4x제곱은 36 나오고 6x제곱은 36 나오네요. 따라서 x제곱은 6 나오니까 따라서 x는 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나오죠. 그러면 x가 루트 6일 때 y는 2루트 6, x가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y는 마이너스 2루트 6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6, 2루트 6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해서 해가 두 쌍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 대신에 2y를 대입하는 게 좀 편해 보여요. 여기다 대입할게요. 대입하시면 어떻게 나오냐? 대입하시면은 8y제곱 플러스 y제곱은 36 이렇게 나오니까 y제곱은 얼마? 4가 나오겠네요. 그럼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y 대신에 2를 집어넣으시면 x는 4가 나오고요. 그럼 4,2가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해가 또 두 쌍이 나오네요. 그래서 총 4쌍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이것도 같은 유형이죠. 얘 2차식을 보시면은 상수항이 0이고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1차식 두 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 2, 1, 1 마이너스 여기도 주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y에 2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따라서 x는 y 또는 2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정리하시면 첫 번째 y가 x일 때, 두 번째 얘는 y가 마이너스 2x일 때 나눠서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y가 x일 때는 밑에다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y 대신에 x 대입하시면 3x 제곱은 3 나오고 따라서 x 제곱은 1 나오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 x가 1일 때는 y도 1, x가 마이너스일 때는 y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해보시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다시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하시면은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x 제곱은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정리하시면은 뭐 나와요? 3x 제곱은 3 나오네요. 따라서 x제곱은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시면은 y는 마이너스 2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y는 2 이렇게 해서 순서상이 4개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5번은 지금 보시면 지금 상수항이 0인 어떠한 인수분해되는 꼴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럴 때는 상수항을 없애서 이런 형태를 만들 겁니다. 뭐 곱하기 x제곱 플러스 뭐 곱하기 xy 플러스 뭐 곱하기 y제곱은 0 이런 꼴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걔를 인수분해해서 앞에와 같이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3배에서 빼줄게요. 그러면 x제곱에 뭐야? 3배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4xy에 플러스 3y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x-y에 x-3y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3y, x는 y 또는 x는 3y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x가 y일 때 이제 이거를 위에식 또는 아래식에다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건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데 뭐 y 대신에 x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x제곱은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놈은 없으니까 이때 이거만 푸시면 되겠죠. 그럼 x 대신에 3y를 대입하시면은 9y제곱에 마이너스 3y제곱은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y제곱은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따라서 y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고요. 그럼 해가 뭐예요? y가 루트 2일 때는 대입하시면 3루트 2, 루트 2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도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수항, 3배에서 빼서 상수항을 없앤다고 해도,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니죠. 지금 아까와 같이 앞에서처럼 뭐 곱하기 x제곱, 뭐 곱하기 xy, 뭐 곱하기 y제곱 이런 놈이 남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1차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1차식을 만들 때 앞에처럼 뭐 인수분해가 되도록 변형을 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2차식을 소거시켜서 2차항을 소거시켜서 1차식을 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3을 곱해서 빼주시면 여기서 1차식만 남겠죠. 그죠? 그럼 3 곱해서 빼주시면 뭐 남습니까? y의 개수는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x의 개수는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상수항도 지워지네요. 따라서 y는 x라는 식 하나만 나오겠네요. 그죠? 이것을 위에 거 또는 아래 거 아무 데나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무 데나. 위에다 대입해 볼게요. 위에다 대입하시면 3x 제곱에 플러스 3x는 6 이렇게 되네요. 양변을 3으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x-1에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쌍이 나오고 이때 제곱의 합을 구하시면 2 나올 거고 이때 제곱을 합을 구하시면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얘 잘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요 2차항을 날릴 수 있죠? 2차항의 개수 비가 똑같기 때문에 2차항을 다 날려서 이제 1차식을 만드는 겁니다. 위에다 2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x의 개수는 3이 될 거고요. y의 개수는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두 배 한 번 빼주면 7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y는 7-3x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위의 식 또는 아래 식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돼요. 위의 식에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7-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3x는 8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은 여기 9x 제곱 마이너스 9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x 제곱이고요. 뭐예요 여기 42x 그죠? 44 빼기 3
플러스 41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49에서 뚝 마이너스 50 나오네요. 그죠? 정리하시면은 8x 제곱에 마이너스 41x 플러스 50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인수분해야 되죠. 자, 홀수 나와야 되니까 8을 쪼갤게요. 1하고 8로 쪼갤게요. 그 다음에 얘를 홀수하고 얘는 홀수 곱하기 짝수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은 25 곱하기 한 2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16 얘가 25 딱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x-2y에 8x 마이너스 아니 다시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은 x-2 8x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정리하시면은 x는 2 또는 8분의 25 나오겠죠. 근데 xi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고 그럼 x에다 2 대입하시면은 뭐예요? x가 2고 그때 y는 1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게 기본적인 접근이니까 이 밑에 있는 식을 가지고서 y 대신에 x분의 21 x가 0이 아니라는 게 보장이 되죠. 양변을 x로 나눠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대입하시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21 제곱이 얼마예요? 441은 58 이렇게 해서 양변에 x제곱 곱하셔서 보기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 방정식 두 개가 대칭구조예요. 대칭구조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기본 대칭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풉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x 더하기 y를 a라고 하고 x 곱하기 y를 b라고 한 다음에 x하고 a하고 b를 구하시면 나는 xy를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xy를 근후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우시면 t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y t 플러스 xy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xy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나는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ab로 치환한 다음에 주어진 식을 ab로 바꾸고 ab를 구한 다음에 xy를 구할 거예요. 알겠죠?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면 뭔가 계산하기 조금 편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대칭구조의 연립 2차 방정식은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먼저 구한 다음에 xy를 구할게요. 알겠죠? 자, 위에 있는 이 식은 뭡니까? a제곱 빼기 2b가 이제 58인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b가 21인 거죠. 자, 그럼 이걸 연립해서 푸시면 b 대신에 21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잖아. 그럼 42 넘어가면 따라서 a제곱은 얼마? 100 나오죠? 그죠? 그럼 따라서 a는 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럼 이제 a 대신에 이거 xy 대신에 이거 대입하시고 x 곱하기 y 대신에 이거 대입하시면은 자, 결과적으로 xy는 t제곱 여기 10 대입하시면 10t 플러스 21은 0의 두 군이 xy 거고 또는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1은 0의 두근이 xy인 거죠. 그럼 이거의 두근 구하시면 뭐예요? 3, 7이죠? 이거의 두근 구하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죠. 그럼 얘는 3,7이던가 또는 7,3이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던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죠. 그죠? 이거의 두근이 xy야. 그치? 이거의 두근이 xy라고. 근데 이거의 두근은 3하고 7이야. 근데 xy가 3, 7일 수도 있고 7, 3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쌍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AB를 구하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보통 연립 방정식인데 이렇게 대칭구조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AB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접근을 할게요. 알겠죠? 자, 9번 봅시다. 9번을 보기 전에 이제 하나 체크할 거 같게 있어요. x
y라는 두 개의 문자가 실수다라는 거랑 어떠한 동치관계를 찾을 겁니다. x, y가 실수다라는 거의 동치관계를 찾기 전에 먼저 한번 이 방정식 생각해 봅시다. t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t 플러스 x, y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실수예요. x, y가 실수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구는 x, y니까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x, y가 실수다? 그럼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가 있어? 결론은 x 더하기 y의 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4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 y가 실수다라는 것은 뭐랑 동치관계다? x 더하기 y의 제곱이 4xy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접근하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어떠한 양의 정수 a 값을 구하려면은 이거의 동치관계를 생각하시면 되죠. x 더하기 y는 얘고 x 곱하기 y는 얘인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x, y는 실수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 a-4의 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4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정리해보시면 4a 제곱 지워지네요. 좌변에 마이너스 16a 플러스 16 되고요. 이변에 마이너스 16 되니까 이 항에서 정리하시면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a는 뭐예요? 1 또는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서른한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뭔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한 거죠. 연산에 대한 어떤 규칙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뭐 이런 이제 기호가 주어졌는데 이러한 기호의 의미는 x가 y보다 크면 x, x가 y보다 작으면 y 이렇게 되는 거죠. 서른한 두 실수 xy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큰 놈을 뽑아내는 어떤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일단은 x, y가 서로한 두 개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x가 y보다 큽니다. x가 y보다 커요. 그러면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y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위에 거는 뭐예요? x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는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y는 x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y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을 이제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까요? 이건 어떻게 풀까요? 변변히 더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구조가 약간 대칭 구조식이라서 더해볼게요. 변변히. 더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뭐예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는 x 마이너스 y인데 x, y가 서로 다른 실수를 하겠으니까 얘를 약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 더하기 y라는 y는 1이라는 1차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그 대칭 구조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변변히 빼거나 또는 더하거나 곱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잘 보시면 얘랑 대칭 구조입니다. x자리에 y, y자리에 x가 들어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얘는 이거잖아요. y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이기 때문에 x자리에 y, y자리에 x를 대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의 연립 방정식을 변변히 빼거나 또는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기서는 x랑 y랑 같지 않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x-y라는 인수를 만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 변변히 뺀 겁니다. 얘는 그냥 더한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럼 x 더하기 y가 1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푸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되겠죠. y 대신에 1-x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에 1-x는 x 이렇게 될 거고요. 뭐예요? 2x 제곱에 뭐냐?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나오나요? 따라서 x는 뭐 나와? 0 또는 1 나오는데 x가 0이면 y는 1 나오고 x가 1이면 y는 0 나오겠죠.
저다 대입하시면. 근데 x가 y보다 크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요게 순서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때 x는 1 또는 x는 1, y는 0이라는 해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y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보다 클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y는 y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y는 뭐예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얘도 변변하게 더해주면 되겠죠? 변변하게 더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돼서 x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이걸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쏙 대입하시면 되겠죠?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y 아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정리하시면은 2x제곱에 뭐 나오냐? 2x제곱에 뭐예요?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오고 따라서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근해 공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얘가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얘가 허근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xy가 서로 한 두 개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요거 한 쌍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1번도 뭐 비슷한 문제죠. 그죠? 얘는 지금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x가 y 이상이면 x, x가 y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로 정의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때 연립방정식 예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케이스를 좀 나눠야겠죠. x가 y 이상일 때 첫 번째 이렇게 가정한다면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2x-4y 제곱은 x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y 플러스 5는 x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푸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시면 y가 얼마 나와? y는 5 나오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x-5, 5, 25, 100인가요? x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x는 뭐 나와? 100 나오고 그러면 x가 100, y가 5라고 한다면 이 조건 만족하니까 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100, y는 5라는 해가 하나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x가 y보다 작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x-4 y제곱은 마이너스 y 나오고요. 그 다음에 x-y 플러스 5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면은 따라서 x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 나오죠.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0 4y 제곱은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정리하시면 4y 제곱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죠? 이제 실수 xy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얘는 실수가 안 나오니까 이때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 연립 XYZ 세 문자에 관한 연립방정식입니다. 세 문자에 관한 연립 2차 방정식인데 보기 힘든 문제죠. 문자가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은 자주 나오는 형태지만 문자가 세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이 잘 나오진 않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 XYZ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 구조가 상수항을 제외하고는 구조가 다 똑같아요. 대칭 구조죠. 상수항만 제외하고서는. 그럼 이제 대칭 구조에는 어떠한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적당히 빼거나 더하거나 뭐 이렇게 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뺐을 때 먼저 예측을 해보는 거야. 빼보시면 이 두 개의 식을 뺐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지를 잘 보세요.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z의 y 마이너스 x 플러스 2z 마이너스 x는 뭐 마이너스 5 나오겠네. 뭔가 인수분해가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세 개를 다 더해 볼게요. 세 개를 다 더해 볼게요. 다 더하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g 더하기 zx 이렇게 나오고요. 자, 플러스 2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은 이거 두 개 더하시면은 얼마 나옵니까? 70. 그러면 9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놓고 봤더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죠? 요거를 내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은 요 부분이 뭐예요? a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a의 제곱 플러스 뭐예요? 2a는 9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 이항하시면 이거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9 a 플러스 1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a는 양수잖아. x, y, z가 양수하겠기 때문에 a는 얼마? 9.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다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형별로 푸는 방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첫 번째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을 때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문자가 하나의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을 때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만약에 주어진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를 만들어내서 그거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고, 만약에 어떤 2차식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은 두 개의 2차식을 잘 조작해서 상수항을 소거시키거나 또는 2차식을 소거시켜서 이제 1차식을 유도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칭 구조일 때는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를 치환해서 푸는 방법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대칭 구조일 때는 또 변변히 빼거나 또는 각각을 더해서 뭔가 식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좀 많이 쌓아서 이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아서 각각에 맞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